안녕하세요. 엔지니어 출신 리뷰어 영디비입니다. 요즘 너무 고맙게도 저 영디비 채널 구독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요즘 너무 뿌듯합니다. 분명히 이벤트에 영향이 있을 텐데 저희가 이렇게 에어팟 프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어팟 프로 증정 이벤트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믿어달라는 의미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음향기기 커뮤니티인 영디비 사이트를 3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디비 사이트에서 댓글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댓글 이벤트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보내드렸고, 사이트 보시면은 이벤트로 받은 제품들 인증샷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KZ-T1 영상에도 정식적인 이벤트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냥 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벤트를 만들어 봤었는데, 상당히 많은 분이 이벤트 제품을 요청하셔가지고 KZ-T1 두 제품도 저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시작할 때 구독자가 4,900명 정도였는데, 제가 이 정도 수준에서 에어팟 프로 한 대 정도는 이벤트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는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참여해주시면 정확하게 추첨을 통해서 에어팟 프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팟 프로 한국판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한국판 프로가 노이즈 캔슬링에서 이상한 잡소리가 나는 불량이 발생했어요. 제가 이 제품은 AS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제품으로 구독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드디어 에어팟 프로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다뤄볼 거예요.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 비교를 위해서 오늘은 가장 요청이 많았던 소니의 WF-1000X 마크3 이렇게 비교해 드릴게요. 제가 엔지니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음향 엔지니어 쪽에는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녹음을 하고 믹싱을 하는, 사운드를 만드는 엔지니어도 있고, 그리고 공연장에서 장비 세팅하고 소리를 만드는 그런 PA 엔지니어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향공학을 전공하고,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스피커 개발 일을 했어요. 스피커 개발 일을 하고 나서 이어폰, 헤드폰 개발 일도 했고, 그리고 블루투스라든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헤드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회사에서 전담해서 개발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측정할 수도 있고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능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두 제품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니가 올해 WF-1000X 마크3를 출시를 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6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드라이버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저음 재생에 불리하기 때문에, 이전에 WF-1000X 같은 경우는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그다지 좋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 WF-1000X 마크3 같은 경우는 6mm 드라이버를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27dB 정도 나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노이즈 캔슬링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6mm 노이즈 캔슬링인데 성능이 이렇게 좋다고?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에어팟 프로가 출시를 했고요. 이 에어팟 프로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했습니다. 에어팟 프로는 제가 짐작하기로 10mm가 조금 넘는 크기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측정 데이터를 보여드린 대로 노캔 성능이 마이너스 35dB 정도로 굉장히 높은 성능으로 측정이 되었는데, 보스의 QC360도 그보다 높은 피크 값을 가지고 있고, 다른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도 30dB이 넘는 성능을 가진 이어폰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성능만 보면은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 에어팟 프로에 조금 놀란 것은 화이트 노이즈하고 바람소리 차단입니다. 기존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같은 경우는 조용한 곳에서 노이즈 캔슬링 켜면은 쉬 하는 이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WF-10X 마크3도 이 노이즈 레벨이 조금 낮은 편인데, 이 에어팟 프로는 그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진짜 블루투스 작동하는 화이트 노이즈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 적막함에 노이즈 캔슬링이 상당히 잘 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비교. 제가 이번에 이 두 제품을 가지고 지하철 내에 소음이 있는 상황을 재현해서 녹음한 소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가급적이면은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시고 들으시면은 더욱 체감이 잘 되실 텐데, 볼륨이 크면 놀라실 수 있으니까 볼륨을 적당히 줄인 상태로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지하철 내 소음을 먼저 들려드리고, 그 다음엔 소니 WF-10X 마크3를 착용하고 노캔을 온오프 시켜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어팟 프로를 착용하고 노캔을 온오프 시켜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일단 두 제품 모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꽤나 좋은 편이에요. 이 WP-1000X Mark 3는 6mm 드라이버라는 걸 감안하면은 굉장히 잘 만든 제품이고, 에어팟 프로는 그냥 잘 만들었어요. 제가 측정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주로 저음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인데, 확실히 에어팟 프로가 저음 영역에서 캔슬링 성능이 좋습니다. 하지만 2에서 7kHz 영역은 에어팟 프로 레벨이 높죠. 이 구간은 차음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구간으로 WF-1000X Mark 3가 성능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변음 허용 모드를 비교해 드릴게요. 자, 이 주변음 허용 모드를 제가 들려드릴 건데, 순서는 지하철 소리, 그리고 에어팟 프로, 다음에 WF-1000X Mark 3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참고로 이 소니 WF-1000X Mark 3는 주변 소리 모드를 20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데, 제가 녹음한 레벨은 20단계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WF-1000X Mark 3는 이 녹음한 레벨이 비슷하긴 한데 고음이 많이 깎여 있어 가지고 좀 답답한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 노이즈 레벨을 플랫하게 만들어 놓고 WF-1000X Mark 3는 3kHz 이상에서 고음 전달이 안 되고 있네요. 에어팟 프로는 거의 10kHz까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허용 모드가 좋다고 많은 분이 느끼신 것 같네요. 자, 세 번째는 바람소리 차단을 비교해 드릴게요. 한 2010년도 초반에 제가 노캔 이어폰을 개발할 때는 주로 피드포워드 방식만 사용했었습니다. 피드포워드는 마이크가 바깥쪽에만 위치한 건데, 이때는 바람소리 차단을 거의 못했어요. 그거를 만들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고객 문의가 가끔 뭐 바람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 라는 문의가 들어오면은, 그래서 가급적 실외에서는 노이즈 캔슬링을 끄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요즘 고가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탑재 이어폰은 피드포워드하고 피드백, 즉 외부의 마이크하고 내부의 마이크 두 개를 탑재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DSP로 어느 정도 바람소리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두 제품 바람소리를 얼마나 잘 차단해 주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변에 노이즈가 없는 상황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바람이 불었을 때를 재현해서 들려드릴게요. 그래도 바람소리가 조금 들리긴 하지만 에어팟 프로가 바람소리를 잘 차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WF-1000X Mark 3는 어느 정도 바람소리가 증폭돼서 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참고로 WF-1000X Mark 3 사용자를 위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소니는 헤드폰 커넥트라는 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앱은 적응형 사운드를 지원하는데요. 여기 앱에 들어가 보면은 적응형 사운드라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맞춰서 모드를 자동으로 변환해 주는 건데요.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제 경우에는 주변 사운드 레벨을 5로 맞춰놨어요. 이 정도로 세팅하면은 확실히 에어팟 프로처럼 바람소리가 많이 커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차단을 해줘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는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전환해주고, 그리고 걸을 때는 이런 주변 사운드 모드로 자동으로 전환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사용하는데 나쁘진 않아요. 자, 네 번째는 사운드 비교. 이번에는 사운드를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원곡 WF-1000X Mark 3 에어팟 순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WF-1000X 마크3가 제 취향에 가까워요. 소리의 밸런스나 고음의 찰랑거림이 제 취향에 가깝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전반적인 밸런스는 비슷하지만 여기 고음, WF-1000X 마크3가 고음 소리가 확실히 높은 게 답답하지 않고 시원하고 깨끗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이 에어팟 프로는 확실히 답답한 고음이 조금 아쉬워요. 그런데 에어팟 프로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이픽스에서 분해한 사진을 봤어요. 여기 보시면 드라이버 앞에 위치한 내양 마이크가 상당히 큽니다. 드라이버의 한가운데를 딱 막고 있는데요. 이렇게 드라이버 가운데가 막혀 있으면 10kHz 이상 고음이 잘릴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 마이크를 조금 한쪽으로 치우치게 놔뒀으면 좀 더 고음이 잘 들릴 텐데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다섯 번째, 호환성 비교. 에어팟 프로는 아이폰에서는 사용하기가 좋아요. 다양한 기능 설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동으로 펌웨어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에서는 펌웨어 업데이트도 할 수 없고 기능 설정도 할 수 없어요. 기본적인 컨트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적으로는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반면 WF-1000X 마크3는 아이폰이건 안드로이드건 모두 헤드폰 커넥트 앱을 지원하고 있어서 똑같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WF-1000X 마크3가 확실히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동시간은 에어팟 프로는 4시간 반 사용할 수 있고 WF-10X 마크3는 6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용감은 에어팟 프로는 아직까지 착용감이 좋지 않다는 분은 못 봤어요. 그런데 확실히 WF-1000X 마크3는 개인 간의 착용감 편차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주변에 착용감이 좋지 않다는 분을 조금 보긴 했습니다. 저는 이거 끼고 머리를 흔들어도 안 빠져요. 자, 정리해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좋아야 되고 외부에서 통화를 많이 사용하신다면 저는 에어팟 프로를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음악을 많이 들어서 나는 사운드가 최우선이다 하시는 분에게는 이 WF-1000X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달아주시고 저희 에어팟 프로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에어팟 프로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여러분이 많이 요청하신 이 에코버즈 리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